기본 문제 6-1번 이제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인데요. 이제 부등호 방향에 대한 결정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3 곱하기 루트 3의 x승 이 작아 뭐보다 세제곱근 9보다 이제 좌변이랑 우변을 좀 각각 좀 정리를 하면 좌변은 3의 2분의 1x 더하기 1승 이렇게 되고요. 얘가 2분의 1 x승이고 1승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렇죠? 우변은 요 녀석은 이제 3의 3분의 2승이죠, 그렇죠?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이고요. 9가 3의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밑을 똑같이 맞춰놨잖아, 그치? 근데 3이라는 밑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지수끼리 이 부등호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2가 더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커야겠죠. 1보다 크니까 밑이, 그치? 저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답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조금 거시기한 게 밑은 똑같이 맞춰져 있으나 밑은 똑같이 맞춰져 있으나 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죠. 밑이 1보다 크다고 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고, 밑이 0과 1 사이 숫자여서 감소함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럼 위에 거 첫 번째 거 풀면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보다도 크고 2보다도 크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요 녀석이죠, 그렇죠? 요 녀석 풀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건데 0과 1 사이 숫자이다랑 2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요 녀석입니다. 그치? 1 어디 갔어? 요 녀석일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답이 얘 또는 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냥 1보다 클 때, 안 클 때 나눠서 그냥 풀어보시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3번. 이거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일단 문제 다 써볼게 얘는. 여기 2 없애려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여기 2의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야 돼. 그치? 마찬가지로 요 5 마음에 안 들어서 양변을 5로 나누면 5의 지수도 하나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밑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럼 양변에 뭘? 로그를 씌울 거야. 그때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로그는 밑이 몇인 로그? 10인 로그. 역시 이것도 조심해야 돼. 밑이 10인 로그를 씌울 때도 밑이 10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면 됩니다. 알았죠?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 5의 지수에 있는 2x 내려가고요. 로그 2의 지수에 있는 4 빼기 2x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양변 2 꼴 보기 싫으니까 일단 2 좀 나누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x 있는 거 좌변으로 이항해야겠지. 그래서 x로 이렇게 묶으면 로그 5 플러스 로그 2 커요 2 로그 2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 녀석 봤더니 이거 로그 하나로 합치면 로그 몇이야? 로그 10. 로그 10은 얼마? 1. 그러니까 답이 x만 딸랑 이렇게 남습니다. 답이에요. 됐죠? 4번. 네, 이렇게 써볼게. 8의 x승을 2의 x승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4의 x승은 2의 x승을 전체 제곱 2의 x 더하기 1승도 2 곱하기 2의 x승 빼기 6이 0보다 크다. 아니, 똑같은 게 3번이나 나오잖아. 그치? 치환하고 싶잖아. 이렇게. 혹시 3차 부등식 배워보신 분? 없죠? 왜? 안 배워봤으니까요. 없어요. 고등학교 책에. 일단 그래도 우리가 봐봐. 3차 방정식 맨 처음에 어떻게 풀어?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 뭐부터 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보통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부터 해보자.
뭘로 해야 될 것 같아? 4로 하면 되나 이거? 이거 4? 아, 4 안 되네. 2? 근데 맞게 썼니? 3? 이렇게, 그치? 그럼 인수분해한 거 쓰고 나면 t-t-3 하고 여기가 t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냥 잘 봐야 돼, 요 녀석. 얘는 맨날 0보다 크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두 괄호를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얘만 0보다 크면 되겠죠. 아, 그럼 t만 3보다 크면 되겠네. 그치? t는 2의 세제곱입니다. 여기 미친놈. x. 밑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럼 또 뭐 할 거야? 로그를 씌울 거야. 로그 2의 x. 커요. 로그 3. 양변 x로 나누면 이렇게. 이게 답지랑 조금 다르게 써 있습니다. 같은 숫자죠? 로그 2의 3이라고 써져 있는데 밑변환 공식 쓰면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치?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얘 양변 얘로 나눴지? 부등호 방향 안 바꿔도 될까? 양수야 얘? 얘 양수야? 왜? 로그 2니까? 로그 2가 왜 양수인데? 에 대한 이제 하다 보면 부등식에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즉 로그로 나누는데 문제는 이 로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의 판단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로그의 값이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로그 함수의 그래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클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1,0이죠. 밑이 1보다 작을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 숫자가 됩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봐봐. 이거는 로그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이야. 그치? 로그가 양수가 되려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의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치? 이해돼요? 또는 얘도 양수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밑이 0과 1 숫자일 때는 여기 x 값도 0과 1 사이 숫자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즉 밑도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이고 진수도 0과 1 사이 숫자일 때 요때는 로그 a의 x라는 녀석은 양수가 됩니다. 즉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0과 1 사이 숫자일 때. 그렇죠? 또 감소함수인 부분, 밑이 이제 x축 아래쪽에 생기는 부분, 로그 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 즉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반대로 이 녀석은 역시 밑이 1보다 큰 녀석인데 x가 0과 1 사이 숫자를 집어넣어야 로그 값이 음수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리가 되려나 모르겠네. 밑이 1보다 클 때는 진수가 0과 1 사이 숫자가 돼야 하고요. 밑이 0과 1 사이 숫자일 때는 진수가 1보다 커야 합니다. 이때는 로그의 값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로그는 밑이 얼마야? 밑이 얼마야? 10. 진수 얼마야? 2. 둘 다 1보다 크죠? 밑도 1보다 크고요. 진수도 1보다 크니까 로그 값이 양수여서 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즉 이렇게만 얘기를 해줄게. 어차피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1을 기준으로 밑과 진수가 1을 기준으로 둘 다 크거나 둘 다 작으면 로그 값은 양수. 1을 기준으로 밑과 진수 중에 하나는 1보다 큰데 하나는 1보다 작으면 그 로그 값은 음수가 된다 이거야. 알았지? 로그의 양수 음수 판단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어디까지 했지? 다음 6-2번. 짜짜짜짜짜짜 기본 문제 6-2번. 봅시다. 로그 0.5에 x제곱 빼기 19 빼기 로그 0.5에
x 빼기 5 자가 로그 0.5에 5. 자, 로그는 항상 밑과 진수의 조건부터 생각하고 문제 풀 거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로그가 좀 더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0보다 커지려면 x는 몇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죠. 그럼 x제곱이 19보다만 크면 되는데 x가 5보다 크면 x제곱은 19보다 무조건 클 거예요. 그쵸? 즉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진수의 조건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일단 얘 합쳐서 쓸 겁니다. 로그 0.5에 뺄셈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띠딕 로그 0.5에 5 이렇게 쓰고 나면 밑을 똑같이 맞췄죠. 양쪽을. 그치?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둘까요? 바꿀까요? 바꿔야겠죠. 그쵸? 양변의 분모를 곱할 겁니다.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뀝니다. 여기서는. 왜? x가 5보다 크니까 밑은 얘는 지금 곱하는 숫자가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열심히 푸시면 돼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나요? 0보다 크다. 이거 푸시면 x가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인데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간은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계속 로그에서는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어야 알았죠? 계속. 왜냐면 이거 확인이 사실 문제 푸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자, 어차피 확인 안 하면 틀릴 거니까요. 두 번째 문제 로그 3의 괄호 x 빼기 3과 로그 9의 x 빼기 1. 자, 얘도 진수의 조건. 얘는 3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하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건 3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쵸? 됐죠? 이렇게 해놓고 밑이 아직은 안 똑같지만 자, 이 녀석이 9가 3의 제곱. 그지? 2분의 1은 이렇게. 2는 이렇게 해놓으면 양변 밑을 똑같이 맞춰놨잖아. 그치? 이해되죠? 자,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밑이 3이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열심히 또 푸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뭐야? 7 맞니? 맞아. 이거 맞니? 자, 이렇게 풀면 x가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그럼 얘랑 수직선에 동시에 그려보시면 5보다 크다가 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얘랑 수직선에 그려보면 5보다 크다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되겠죠. 할만하죠? 왜냐면 할만한 것만 골라서 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할만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할만한 것만 골라서 풀고 있어요. 3번 로그 x 3x 빼기 2가 2보다 크다. 자, 얘도 일단 x가 3분의 2보다는 커야 하고요. 1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x가 1보다는 커야 돼요. 이런 범위가 왜 만들어졌냐?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는데, 그치? 자, 밑은 양수긴 양수인데 1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수가 3분의 2보다 커야 하니까요. 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밑과 진수의 조건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지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양변에 로그가 이쁘게 써져 있으면 좋겠으니까 얘도 로그 x에 x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이러면 이 숫자 2잖아. 그치?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또 한 번 문제가 생겨요. 부등호 방향을 바꿀지 말지. 그치? 정신 차리고. 그럼 이 빛이 1보다 클 때
부등호 방향 안 바꿔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열심히 푸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죠. 그쵸? 얘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죠. 왜 얘 다 만족하니까요. 그치? 두 번째. 그럼 이제 밑이 또 0과 1 사이 숫자일 때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거 풀면 얘랑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이 이만큼 전부 다지. 이게 내가 이 부등식을 풀어서 찾은 해가 요만큼인 거고요. 그리고 밑과 진수의 조건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답을 써줘야 합니다. 알았지? 즉 내가 찾은 답 중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빨리 찾아요? 수직선 열심히 그려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부분, 둘 다 만족시키는 부분 찾아주셔야 한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6-3번. 6-3번까지 풀면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다 풀었어요. 으짜, 짜짜짜짜짜. 어딨니? 6-3번.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자, 요건데요. 자, 일단 역시 이거부터 쓰고 시작할 겁니다. x가 0보다만 크면 좋을 것 같네. 요 진수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얘는 어차피 x의 4제곱이 양수이려면 x가 0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이쪽 진수가 양수이려면 0보단 커야 하니까요. 그죠? 이제 진수의 조건을 여기 써놓고 문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은 4배 로그 3의 x 이렇게 되니까 이항해서 로그 3의 x로 묶어버리시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4. 내가 치환 안 하고 그냥 풀고 있어요. 2차 부등식 풀듯이 그냥 푸는 거죠. 그럼 로그 3의 x가 몇과 몇 사이? 0과 4 사이. 나 이해 안 된다. 치환해서 풀어달라. 손. 빨리 이해 안 되니까 치환해서 풀어달라. 빨리 잘 보세요. 그래야 내가 치환해서 풀어드리죠. 빨리 잘 봐야 치환 안 하고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 자, 그럼 0은 봐봐. 0은 이 0은 로그 3의 얼마야? 1. 그렇죠? 4는 로그 3의 얼마야? 81. 이렇게 밑을 다 맞춰놔야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이건 부등호 방향 바꿀지 말지 크게 고민 안 해봐야 돼. 이렇게 쓰면 미친놈이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미친놈이니까요. 그냥 1보다 크고 밑이 역시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안 바뀌고 다 만족하네요. 이 범위가 답입니다. 그죠? 다 맞춰놔야 뭔가 계산이 됩니다. 맞춰놔야 계산이 돼요. 두 번째 로그 x의 아이고 또 나왔네. 로그 2x 8x 제곱. 자, 누구를 시켜볼까? 누가 해볼까? 자, 하나.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야. 그치? 왜냐면 얘 때문에. 지수에 2인 로그니까 여기도 밑이 2인 로그를 씌워야겠지. 그치? 그럼 이 지수에 있던 게 내려와서 제곱이 되겠죠. 불러. 밑이 2인 로그를 씌울 겁니다. 3. 진수의 곱하기니까. 지금 로그가 이렇게 싹 씌워져 있어요. 로그가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진수의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x. 그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돼요. 잘했어요. 자, 또 이항해서 이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로그 2x 빼기 3 로그 2x 플러스 1 0보다 크다.
그럼 로그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다시. 자, 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얼마?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승이어야 하니까. 그치? 또 3은 로그 2의 얼마? 8. 답 구했어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진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 범위만 나왔어요. 그렇죠?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도 딱딱 들어맞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자자자자자자,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풀만한 문제들은 일단 다 골라서 내가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안 기본적인 문제들을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좌변에 지수가 써져 있고 우변에 로그가 써져 있는 거, 이런 방정식들이나 아니면 지수랑 다항식, 아니면 로그랑 다항식,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요런 꼴로 생겨먹은 녀석들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계산이 인간의 손으론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럼 요런 방정식에서는 주로 실근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면은 실근이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런 존재성이나 개수에 대한 것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냐? y는 좌변의 그래프와 y는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교점의 x좌표가 대략 몇과 몇 사이에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정도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오케이? 계산을 절대 못해. 봐봐.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쓰면 1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쵸? 이러면 얘 해가 1이구나, 이 정도만 찾을 수 있지. 이렇게만 돼 있어도 얘가 x에다 몇을 집어넣어야 양변이 같아지는지 사람 손으론 못 찾아요. 알았지? 이건 아무도 못 찾습니다. 알았죠? 다만 y는 아까도 했지만 y는 요 녀석 그래프와 y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증가하는 지수 함수와 0,1을 지나고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이 어딘가 반드시 하나 생기고요. 실근이 딱 하나 존재하겠네. 이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이렇게 실근을 실제로 찾을 수 없는 방정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해를 구하라고 하는 지수 로그 방정식들은 되게 이쁘게 생긴 것들밖에 없습니다. 왜? 못 찾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4차 방정식도 있잖아요. 고1 과정에서 나오는 인간이 손으로 못 푸는 방정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진짜. 2차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잖아. 근해 공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냥 근해 공식 다 때려두면 답이 그냥 막 나오거든.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공식이라고 하긴 참 그래. 그 공식이 막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공식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모든 3차 방정식을 고등학생이 다 풀 수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풀 수 있는 3차 방정식만 문제로 나와. 지수 로그 방정식 마찬가지야. 해를 찾아라 라고 물어보면 뭔가 계산이 되는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자, 다음과 같은 문제 어디를 보시냐면 5단원의 연습 문제 5번 문제를 좀 봅시다. 연습 문제 5-5. 자, 5단원 연습 문제 5번인데요.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어딨어?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어차피 계산 못하니까 y는 좌변, y는 우변 이렇게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나 이런 거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그쵸? 못 그리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하지 않고 적절히 변형을 시켜서 양변을 9의 x승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서 y는 좌변의 그래프와 y는 우변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9분의 4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겠죠, 당연히. 그쵸? 0,1을 지나는 감소함수일 겁니다. 이렇게, 그치? 점근 x축 점근선에서 쭉 갈 거예요. 자, 요 녀석은 0,0과 4,0을 x절편으로 하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지, 그치? 그치?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0,0과 어딘가 4,0을 지나고 꼭지점이 2,4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다 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있는 게 확실하게 보여? 2개가 있는 게 확실하게 보여. 즉 실근이 2개가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실근 몇인지 있잖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대학 교수한테 풀라고 해도 컴퓨터 갖다 와서 해볼 거예요. 알았죠? 못 찾아요. 실근은 2개가 있다. 자, 이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바로 위에 이제 그럼 좀 이상한 게 하나 써 있으니까 걔 또 하나 볼 겁니다. 뭐 5-4번에 3번, 4번 문제. 이 방정식을 풀으랍니다. 인간의 손으로 풀 수 있으니까 얘는 계산이 되니까 뭔가 풀으라고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치환을 하고 이건 이제 일단 이 x승이 반복이 되니까요. 치환을 해서 t-4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t-6의 세제곱은 빵! 으아! 전개해서 정리하면 해가 나와요. 근데 살면서 이거 3개짜리 한 3개짜리 세제곱 전개해본 적 한 번도 없을걸? 그치?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 그 말은 전개를 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개를 하라는 문제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알았죠? 자, 내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6의 세제곱 빵. 어차피 세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괄호 안에 넣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빵이다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혹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빵이다 하면 무언가 떠오르시는 분?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다 곱셈 공식 하면서 다 배운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떠올라야 되는데. 그쵸. 3배. 요렇게 식이 바뀝니다. 자, 곱셈 공식으로 좀 넘어가서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빼기 3xyz라는 곱셈 공식이 있어요. 그쵸? 공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x, y, z에 이 괄호 안에 x제곱, y제곱,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그치? 그게 이제 2분의 1 들어가는 공식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x 빼기 y의 제곱 y 빼기 x,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있잖아.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이 빵이 되거나 또는 x랑 y랑 z랑 셋 다 같아버리면 얘가 빵이 되지. 왜? 이게 돼버리면 여기가 빵이고 이게 돼버리면 여기가 빵이야. 그치? 그 말은 얘가 빵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3xyz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자, 우리 문제는 t-4랑 t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6을 더하면 0이 돼요? 되죠. 얘네 세 개 괄호 안에 것만 더해봐. 0 돼? 안 돼? 0 안 돼? 되잖아. 그치? 즉 괄호 안에 있는 게 더하면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식이 3 곱하기 xyz 꼴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지금 얘가 0이다라는 문제에서 얘가 0이다라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1차 방정식 2개와 2차 방정식 하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도 풀어야겠죠. 이렇게 풀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빠밤. 짠 어딨니 그 다음 또 풀어야 하는 문제가 어디를 지워야 돼? 6단원 연습 문제로 좀 가볼까요? 6단원 오늘 좀 뒤죽박죽 내 맘대로 이상하게 풀 겁니다. 6단원 연습 문제로 가서 뭘 풀 거냐? 연습 문제 6-4번을 볼 거예요. 6-4번. 자, 6-4번. 적고 할게. 몇 시에 끝나 수업 우리? 4시 반? 4시 반 얼마 안 남았네. 그치? 40분밖에 안 남았어.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집에 갑니다. 어디니? 6-4번. fx가 로그 2의 x에 대하여 f를 3개를 합성한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그 2의 괄호 로그 2의 괄호 로그 2의 x. 여기 중괄호로 써야겠다. 자, 1보다 작아야 한답니다. 허허. 자, 하나씩 볼게요. 1은 로그 2의 2죠. 그쵸? 그럼 좌변의 진수와 우변의 진수를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네요. 2는 로그 2의 얼마야? 4니까 역시 좌변의 진수와 우변의 진수를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네요. 4는 역시 로그 2의 얼마야? 16. 그럼 좌변의 진수와 우변의 진수를 비교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문제가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답이 5번이면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왜 틀렸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지금 안 했습니다. 뭘 안 했을까요? 나는 뭘 안 했지? 나는 그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문제만 풀었어요. 그쵸? 자, 여기 되게 웃긴 게 봐봐. 첫 번째 로그의 진수 양수여야 돼. 그치? 두 번째 로그의 진수 도 양수여야 돼. 오케이? 세 번째 로그의 진수도 양수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3개가 이게 더 찾아야 돼. 이거 이게 다 양수여야 돼. 이 3가지 조건을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 이건 또 확인할 필요 없고요. 자, 로그 2의 x가 0보다 크려면 아까 내가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은 밑과 진수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1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얘 풀면 x는 1보다 크다 나오죠.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니까 로그 값이 양수려면 진수가 1보다 커야겠지. 그치? 이 1은 로그 얼마야? 2에 2니까요. x는 몇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보다 크다는 얘만 만족시키면 되겠다. 그치? 결국은 2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자연수 x 몇 개? 14개. 혹시 이거 개수 잘 못 찾겠는 분? 자, 요 개수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히 빨리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AB가 정수일 때요. AB가 정수, 자연수 아니라 음의 정수도 다 됩니다. 정수일 때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
이렇게 돼 있거나, 즉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는 녀석은 그냥 큰 수에서 작은 거 뺀 개수만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등호가 양쪽에 다 없는 애들은 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씩 적죠, 그쵸?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하나 더 뺀 개수만큼 있습니다. 등호가 양쪽에 다 있는 애들은. 그럼 얘보단 2개 많을 거 아니야, 그치? b-a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이제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니까 둘 다 양수니까 뭐 이때는 자연수의 개수나 정수의 개수나 뭐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또 하나 풀 거예요. 이거 봐봐, 로그에 정의되는 조건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틀리기 딱 좋게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지? 틀리기가 엄청 딱 좋게 생겼어요. 짜자짜짜짜짠짠짠짠짠짠짠짠 어딨니 6번. 연습 문제 6-6 6-5번 아니고 6-5번 미안해. 5번 부등식 a x 빼기 1 2 작아요 a의 2x 플러스 b. 이 녀석을 풀었더니 자 이렇게 나왔대. 그때 있잖아, 그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뭐 어딨니? 로그 a의 3x 마이너스 2b 로그 a의 x제곱 빼기 4. 이렇게. 자, 질문. a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풀려면 얘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거고 부등호 방향을 바꿀지 말지 결정을 할 건데, 그치? 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때와 이렇게 돼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최종 해가 x가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그치? 이해돼? x는 정리했을 때 x가 작은 쪽으로 돼 있으면 얘가 이항해야 x가 만들어지는데, 그치? 그러니까 아래 거잖아. 아래 거가 된다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네, 그치? 참고로 그럼 밑은 0과 1 사이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이 부등식을 열심히 푸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작아요 뭐보다? x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숫자가 2랑 같은 숫자네요. 이것도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럼 b가 얼마인 거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 로그 부등식 풀 건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6 되고요. x제곱 빼기 4 됩니다. 그죠? 밑이 a니까 부등호 방향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꿔야 돼. 왜? 좀 전에 찾은 a가 밑이 0과 1 사이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치? 막 이렇게 문제의 조건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런 걸 놓쳐. 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지금 여기서 확인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그쵸? 자, 얘는 여기 지금 플러스 6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고요, 그쵸?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커야 합니다, 그치?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수의 조건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쵸? 즉 이걸 풀어서 2보다 큰 것만 답으로 써주셔야 한다 이거지, 그치? 다른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런 거 계속 놓쳐. 로그 보면 무조건 정의되기 위한 조건부터 빠짐없이 찾아놓고 문제 풀어버릇 하셔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이거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이 다만 잘 찾았어. 나 뿌듯해. 막 밑이 0과 1 숫자인 것도 찾아가지고 얘 부등호 방향도 잘 바꿔서 풀어고 틀린다고 문제를. 얼마나 아깝냐 이러면. 이런 짓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또 6번. 이해되죠? 이해되죠? 좀 빠르긴 한데 이해는 되죠, 그쵸? 좀 빠르긴 한데 이해는 됩니다. 연습 문제 6-2. 아, 이거 어떻게 그러지? F. 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우리 문제가
로그 G의 F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봅시다. 이 녀석을 내가 로그 G의 G로 바꿀 건데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밑을 똑같이 맞춰놨는데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역시 몰라요. 그쵸? 그래서 밑이 g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우리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인데, 자, gx가 1보다 큰 거, gx가 1보다 큰 거, gx가 1보다 큰 x의 범위는 어딜까요? gx 그래프만 봐봐. gx가 1보다 큰 x의 범위는 어딜까요? 5보다 크다. 그렇잖아. gx가 1보다 큰 범위는 5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이 범위가 x가 5보다 크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때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어딜까요? 5보다 5 오른쪽만 봐봐. 이제 5보다 큰 5 오른쪽만 보면 돼. 5 오른쪽만 봐봐. 5 오른쪽에서 f가 g보다 위에 있는 부분 10보다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해입니다. 그죠? f가 g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의 판단이 좀 되셔야 돼. 알았지? 자, 두 번째 gx가 0과 x 말고 gx가 1 사이 숫자일 때는 이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그쵸?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일단 이거 해볼까? 그럼 밑이 gx가 0과 1 사이 숫자이려면 그때 x의 범위는 어디여야 할까요? 0과 1 사이 숫자이려면 gx가 봐봐. gx 그래프가 0보단 크고 1보단 작아져야 돼. 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5까지야. 즉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돼. 즉 이제 1과 5 사이에만 보세요. 이제 얘네 둘 사이만 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커야 돼? g가 더 위에 있어야지. 그치? g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어디야? 2부터 5까지? 5는 왜 안 돼? 왜 안 될까? 진수가 음수가 되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2부터 몇 가지만 되는 거야? 4까지만 되는 거야. 즉 이때는 2부터 등호가 없으니까 이쪽엔 2부터 4까지 0도 안 되니까 진수는 0도 안 됩니다. 2는 등호가 들어가겠죠. 왜? 얘네들의 교점은 돼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등식의 답입니다. 조금씩 어려워지죠. 어렵지 않죠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치환하는 녀석들 중에 이제 저 앞에 6-5-5-5-3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5-3번. 어차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5단원 6단원을 다 나가야 돼서 내일 수업이 없는 날 오늘 숙제가 좀 많은 게 낫겠죠. 그쵸? 내일 많은 것보다. 그치? 합쳐서 5, 6단원을 다 풀어야 된다고 하면 그쵸? 오늘 숙제가 많은 게 낫겠죠. 나 뭐 잘못했어 얘들아? 나 뭐 죄졌어? 대답 좀 해줘. 그치? 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냐면, 내가 1차 방정식부터 2차부터 해볼게요.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어떤 3의 2x 빼기 1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는 빵. 이거를 해를 찾자 이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2x 빼기 1이 좀 복잡해 보여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알았지? 그럼 애초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볼게. 그 상태에서 내가 2x 빼기 1은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치환을 하면 방정식이 여기 3, 4라고 놓지 말고 이렇게 뭔가 니들 계속 계산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pq라고 놔볼게.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같이 1분입니다. 요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는 파트입니다. 당연히 요 알파 베타는 이 스몰 x 값일 거야.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 써야 되는 값들은 이 라지 x 값들이 써 있어야 하거든. 봐봐라, 우리가 어떻게 치환해서 뭔가 라지 x 값이 얼마인지 찾지, 그치? 뭐 라지 x 값이 3이라고 나왔지. 그럼 그냥 이 자리에 3 집어넣어가지고 스몰 x 값 찾을 거 아니야? 즉 라지 x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근을 알아야 스몰 x에 들어가는 근도 찾지. 거꾸로도 여기에 들어가는 근이 몇인지 알면 라지 x가 얼마인지도 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스몰 x에 들어갈 x 값이 뭐야? 알파 베타지. 즉 그럼 라지 x에 들어갈 값은 2알파 빼기 1과 2베타 빼기 1입니다. 이해됐어요? 요거에 관련된 얘기야. 치환을 한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그 근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쵸? 그 바뀌는 형태만 좀 잘 쫓아가 주시면 돼. 마찬가지야. 뭐 지수 형태도 ax승 플러스 p 곱하기 ax 플러스 q는 빵.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내가 ax승이 반복되니까 치환을 할래. 그래서 치환을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a의 알파승하고 a의 베타승이 돼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런 거 좀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로그라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알았죠? 로그라고 해서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뭐 보냐면 5-3번 기본 문제 63페이지로 와서 63페이지에 있는 문제 5-3번 문제 하나 볼게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나는 이 값이 궁금한 거야, 그치? 얘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ax승이 반복이 되니까 얘를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렇게 쓰는 순간 요 방정식의 두 근은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보통 두 근의 합이나 곱을 이용할 때는, 구할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써먹잖아, 그치? 근데 분명 합이라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랑 베타를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모양을 만들려면 둘이 뭘 해야 돼? 곱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돼요. 그럼 지수에 몇이 들어가야 1이 나와요? 0. 답이 0입니다.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해서 문제를 풀 건데 지수끼리 더하려면 두 근을 곱해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이요. 답이 그러니까 2a 제곱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거야. 알았지? 알았지? 이런 것만. 비스무리한 문제가 뒤에 하나 더 있지만 5-3번의 2번 문제는 있잖아. 이 문제가 좀 쓰레기 같은 문제야. 왜 쓰레기 같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할게. 이 문제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 문제의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 자, 이런 거야. 문제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 근데 애들은 그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어. 근데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하면 있잖아. 일반적인 학생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답이 또 나와.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보면 안 되거든. 그것만 해보면 안 돼. 판별식만 해보면 안 되거든. 근데 애들은 이거 왜 안 되는지, 언제 판별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잘 안 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 그래서 이거는 잠깐 보류를 해놓을 거야. 알았죠? 저 뒤에 5-7번 문제 봅시다. 기본 문제 5-7번에 2번 문제 보세요. 1번 너무 쉬워서 좀 이따가 순서가 내 마음이야. 로그 5x를 로그 5 더하기 로그 x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써져 있고요.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빼기 3은 빵인데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니? 자, 이런 문제가 돼 있고요. 자, 일단 로그 x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로그 x를 치환을 좀 해보죠. 로그 x 역시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라지 x랑 곱하면 라지 x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라지 x의 로그 5 곱해져 있고 역시 라지 x의 로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라지 x하고 이 자리에 로그 5 더하기 로그 2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좀 차근차근 봐봐. 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 얘가 어디서 왔는지. 라지 x 곱하기 로그 5 라지 x 곱하기 로그 2를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라지 x로 묶어낸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 얼마야? 1이죠. 그쵸? 로그 2 더하기 로그 5 진수끼리 더하면 로그 10이니까요. 그쵸? 얘가 그냥 x로 이렇게 바뀌고 뒤에 있는 빼기 3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게 이뻐져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 역시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겠죠. 그치? 그러면 내가 알파 곱하기 베타, 즉 진수의 곱을 만들어내려면 얘네 둘이 무슨 짓을 해야 돼? 더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보셔야 합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데 걔가 둘이 더하면 로그 알파 베타가 되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 10분의 1이어야 한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5-7번의 첫 번째 문제는 또 이거랑 좀 별개의 얘기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지수 로그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인데 그 개수에 로그가 써져 있을 뿐이야. 알았지? 자, 그럼 x에 관한 방정식 내가 문제는 따로 안 쓸게. 두근이 4하고 5래지. 자, 얘들아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좀 불러볼래? 합. 두근의 합. ab 플러스 1. 걔가 얼마야? 실제 두근 합하면 9. 두근의 곱 불러볼래? 곱. a의 로그 2의 비승 플러스 16이 얼마? 실제 곱은 20. 그냥 이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 1 이항해서 8로 만들고 16 이항해서 4로 만들어서 이거 연립하면 되고 이거 연립하는 건 아까 이런 거 해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얘는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내가 사실 오늘 계획이 이거를 오늘 안 할 예정이었거든. 왜냐면 시간이 남아서 지금 한 거야. 문제를 풀고 시간이 20분이 남았네. 5단원 6단원 끝내면 자 그럼 우리 일단 오늘 숙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진도는 더 나가지 않을 거고요. 잘 들어야 돼. 오늘 숙제 잘 들어야 돼. 개판이야. 알았죠? 오늘 숙제가 개판입니다. 자, 5단원 유제 중에 5단원 유제부터 차근차근 불러드리면 1번 2번 3번 1번부터 4번까지만 하면 돼. 유제 5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 6번부터 여기는 이제 11번까지 남은 유제 5번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5단원 연습 문제는 너무 많은가? 아이 개판이야. 6단원 유제. 대신에 좋은 건 수요일 날은 5단원 6단원에서 이거 뺀 나머지만 숙제예요. 알았죠? 이거 뺀 나머지만 숙제니까 많이 없을 거야. 6단원 유제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라. 유제는 여기가 끝입니다. 6단원 유제 여기 끝이고 6단원 연습 문제.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도 헷갈릴 수 있어서 나도 일단 사진 하나 찍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자, 우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판별식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언제 쓰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판별식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그치? 살면서 한 100번 넘게는 써봤을 걸. 그치? 판별식 언제 썼어? 가을아? 이름이 외우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내 이름 판별식 언제 썼어?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괜찮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걸? 다혜야, 판별식 언제 썼어? 어떤 단원에서 주로 많이 썼어? 부등식에서도 물론 쓰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썼죠. 개원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몰라? 알걸? 아니, 알아. 네가 판별식을 언제 썼는지. 진짜 몰라? 아니, 아는 대로 대답 괜찮아. 틀린다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 얼굴만 이렇게 생겨서 착한 사람이야. 동영상 끄자. 이거 동영상 꺼야겠다.